52세의 밤이 이렇게 뜨거울 수 있다고는 생각 못했어요. 그의 손이 내 손등을 훑고 지나갔을 때 나는 숨을 참았어요. 침대 시트가 살갗에 닿는 감촉이 너무 선명해서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고, 그래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는데 그는 여전히 나를 보고 있었어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말보다 무거웠고 나는 그때 알았어요. 이 밤이 끝나면 나는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는 걸. 아름답지만은 않은, 하지만 그래서 더 진실한 이야기들이죠.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52세, 이혼한 지 4년째입니다. 딸은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서 서울에 살고 저는 이 집에서 혼자예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조용한 게 좋았고 누구 눈치 안 보고 밤늦게까지 드라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밤이 너무 길어졌어요. 시계를 보면 겨우 9시인데 벌써 하루가 끝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 잠도 안 오고 핸드폰만 들여다보다가 눈만 아프고. 그 사람을 처음 본 건 동네 카페였어요. 혼자 노트북을 펼쳐놓고 뭔가 열심히 타이핑하는 모습이 이상하게 눈에 들어왔어요. 40 중반쯤 되어 보였고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가에 주름이 있었는데 그게 피곤해 보이면서도 어딘가 단정했어요. 저는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나가려던 참이었는데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제 테이블 옆을 지나쳤고 그때 그의 팔이 제 가방끈에 살짝 걸렸어요. 죄송합니다. 그가 웃으면서 말했고 저도 괜찮다고 손을 흔들었어요.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이틀 뒤 같은 카페에서 또 글을 받고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우리는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고개만 까딱했는데 나중엔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같은 말을 주고받았고 그러다 어느 날 그가 제 맞은편 자리에 앉았어요. 여기 앉아도 될까요? 다른 자리가 없어서요. 자리는 충분히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괜찮다고 했고 그는 웃으면서 앉았고 우리는 그렇게 1시간을 같이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했고 그게 이상했어요. 그날 밤 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커피 같이 마셔서 좋았습니다. 혹시 내일도 시간 되시나요? 저는 핸드폰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고 화면이 꺼질 때까지 아무 답도 못 보냈어요. 손가락이 떨렸고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는데 넘어가지 않았고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빨개져 있었어요. 52년을 살면서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제가 뭘 두려워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였어요. 그는 유부남이 아니었어요. 이혼했고 아이도 없고 혼자 살고 있었어요. 저도 자유로운 몸이었고 누구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뭔가 넘으면 안 되는 선이 있는 것 같았고 그 선이 어디인지는 몰랐지만 지금 제가 그 선 앞에 서 있다는 건 알았어요. 저는 다음 날 그 카페에 갔어요. 그는 이미 와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밖을 보고 있었는데 제가 들어서자 고개를 돌렸고 눈이 마주쳤을 때 저는 발이 멈췄어요. 그가 웃었고 손을 들어 저를 불렀고 저는 천천히 걸어가서 그의 맞은편에 앉았어요. 오늘은 날씨가 흐리네요. 그가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가 올 것 같아요. 우리는 커피를 주문했고 날씨 이야기를 조금 더 했고 그러다가 침묵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 침묵이 어제와는 달랐어요. 뭔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말을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무게가 있었어요.
요즘 잠은 잘 오세요? 그가 갑자기 물었고 저는 깜짝 놀라서 그를 봤어요. 아니요, 잘 안 와요. 왜 그러시죠? 저도 그래서요. 혼자 있으면 밤이 너무 길더라고요.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고 저는 컵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고 컵이 받침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고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저도요. 밤이 너무 길어요. 제가 말했고 그가 저를 봤어요. 그의 눈빛이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조금 전까지는 그냥 예의 바른 사람의 눈빛이었는데 지금은 달랐고 그 눈빛이 제 얼굴에, 제 입술에, 제 손에 머물렀고 저는 숨이 가빠졌어요. 혹시 제가 너무 신뢰가 되는 질문을 해도 될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외롭지 않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 뭔가 뜨거운 게 차올랐어요. 울 것 같았고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눈가가 축축해졌고 저는 고개를 돌려서 창밖을 봤어요. 외로워요. 많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고 그가 천천히 손을 뻗어서 제 손을 덮었어요. 따뜻했어요. 그의 손바닥이 제 손등을 감싸는 느낌이 너무나 오랜만이어서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잊었어요. 이혼도, 나이도, 사람들의 시선도 다 사라졌고 그저 그의 손이 제 손 위에 있다는 것만 느껴졌어요. 저도요. 그가 속삭이듯 말했고 저는 그제야 그를 다시 봤어요. 저도 외로웠어요. 오랫동안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손을 잡은 채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서로를 보면서 카페 안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고 음악도 흘렀고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늘 저녁 같이 드실래요? 그가 물었고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니, 망설인 게 아니라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네, 라고 하면 뭔가 시작되는 것 같았고, 아니요, 라고 하면 이 순간이 끝나버릴 것 같았고, 저는 그 둘 다 두려웠어요. 네. 제가 말했고, 그가 환하게 웃었어요. 우리는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고, 촛불이 켜져 있었고, 와인을 시켰어요. 저는 원래 와인을 잘 안 마시는데, 그날은 마셨고, 한 잔, 두 잔, 세 잔 그렇게 마시다 보니 얼굴이 달아올랐고 말도 많아졌어요. 그에게 제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 생활이 어땠는지, 이혼하고 얼마나 외로웠는지, 딸이 떠나고 나서 집이 얼마나 넓게 느껴지는지. 그는 조용히 들어줬고 가끔 고개를 끄덕였고 제가 말을 멈추면 손을 뻗어서 제 손을 쓰다듬었어요. 저도 비슷해요. 그가 말했고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도 이혼했고 혼자 살고 밤마다 텅 빈 집에서 TV를 켜놓고 있지만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시간이 지나기만 기다린다고 했어요. 가끔은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은데 전화할 사람이 없고 그래서 카페에 가서 사람들 소리를 듣는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당신을 봤어요. 그가 말했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끌렸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당신이 혼자 앉아서 창밖을 보고 있는 모습이 저랑 똑같아 보였고 그래서 다가가고 싶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바닥에 땀이 났고 저는 와인 잔을 들어서 한 모금 마셨는데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저도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당신이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왜 그런지 몰랐는데 지금은 알 것 같아요. 그가 천천히 손을 뻗어서 제 손을 잡았고 이번엔 놓지 않았어요. 오늘 밤 혼자 돌아가기 싫어요. 그가 속삭였고 저는 숨이 멎었어요.
저도요. 제가 대답했고 그 순간 모든 게 결정된 것 같았어요. 우리는 그의 집으로 갔어요. 차 안은 조용했고 빗소리만 들렸고 저는 창밖을 보면서 손을 꽉 쥐었어요. 그가 가끔 저를 보았고 저도 그를 보았고 우리는 웃었어요. 긴장한 웃음이었지만 동시에 설레는 웃음이기도 했어요. 그의 집은 깔끔했어요. 현관을 들어서자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거실에는 소파와 책장이 있었고 작은 식탁 위에는 꽃병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꽃은 시들어 있었지만 그게 오히려 더 정직해 보였어요. 차 한 잔 드릴까요? 그가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고 저는 소파에 앉아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벽에는 사진이 하나도 없었고 그게 이상하게 마음을 편하게 했어요. 과거가 없는 공간 같았고 그래서 저도 과거를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여기요. 그가 따뜻한 차를 건네줬고 저는 받아서 한 모금 마셨어요. 캐모마일 향이 났고 입안에서 부드럽게 퍼졌어요. 긴장하셨죠? 그가 미소 지으며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이요. 이런 거 오랜만이에요. 저도요. 사실 처음이에요. 이렇게 누군가를 집에 부르는 게. 그가 제 옆에 앉았고 우리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졌어요. 그의 체온이 느껴졌고 그의 숨소리가 들렸고 저는 제 숨소리도 그에게 들릴 거라는 생각에 숨을 천천히 쉬려고 애썼어요. 당신 정말 예뻐요. 그가 갑자기 말했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뭐가 예뻐요? 저 이제 52인데. 그래서 더 예뻐요. 나이가 주는 깊이 같은 게 있어요. 눈빛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그가 손을 뻗어서 제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고 그 순간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키스해도 될까요? 그가 속삭였고 저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어요.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고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살짝 스치듯 닿았다가 떨어졌고 다시 닿았고 그 다음엔 깊어졌어요. 저는 손을 들어서 그의 목덜미를 잡았고 그는 저를 끌어당겼고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키스했어요. 숨이 가빠졌고 얼굴이 뜨거웠고 온몸이 떨렸어요. 그런데 그게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제가 아직 여자라는 게 느껴졌어요. 방으로 갈까요? 그가 제 귓가에 속삭였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침대는 넓었어요. 창문으로 빗소리가 들렸고 커튼 사이로 가로등 불빛이 새어 들어왔어요. 그는 조명을 끄고 저를 침대에 눕혔고 그 위로 몸을 숙였어요. 괜찮아요? 그가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당신이랑 있으면 다 괜찮아요. 그가 다시 키스했고 이번엔 더 깊고 천천히 했어요. 손이 제 어깨를, 팔을, 허리를 후쳤고 저는 눈을 감고 그 감촉에 집중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고 오랜만에 느껴보는 떨림이었어요. 제 몸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살이 처지고 주름이 생기고 탄력도 없었지만 그는 아름답다고 말했고 그 말이 거짓말 같지 않았어요. 그의 손길이 부드러웠고 그의 눈빛이 진지했고 저는 부끄러움을 잊었어요. 우리는 껴안았어요. 그냥 껴안고 누워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면서 숨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밤은 깊어졌고 빗소리는 잦아들었고 어느 순간 제 눈꺼풀이 무거워졌어요. 자도 돼요. 그가 속삭였고 저는 그의 품에 안긴 채로 잠들었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는 이미 깨어 있었어요. 저를 보고 있었고
미소 짓고 있었고 저는 부끄러워서 이불을 끌어당겼어요. 잘 잤어요? 그가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무 잘 잤어요. 당신은요? 저도요. 오랜만에 옆에 누군가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그가 손을 뻗어서 제 머리를 쓰다듬었고 저는 눈을 감고 그 손길을 느꼈어요. 이제 어떻게 하죠? 제가 물었고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오늘을 사는 거죠. 내일은 내일 생각하고. 저는 웃었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침대에서 일어나 함께 아침을 먹었고 커피를 마셨고 창밖을 봤어요. 비는 그쳤고 하늘은 맑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어요. 카페에서, 레스토랑에서, 그의 집에서, 가끔은 제 집에서. 사람들은 몰랐고 딸도 몰랐고 그냥 우리 둘만의 비밀이었어요. 밤은 여전히 길었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았어요. 그가 있었으니까요. 어젯밤에도 그는 제 옆에 누워 있었고 손을 잡고 있었고 저는 그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그가 커피를 끓이고 있을 거고 우리는 또 하루를 함께 시작할 거예요. 52년을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있었나 싶어요. 늦었지만 늦지 않았어요. 가끔 그가 물어요. 후회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사는 게 두렵지 않느냐고. 저는 그때마다 그의 손을 꽉 잡고 대답해요. 후회는 없다고, 두려움보다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하다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 동안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러면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끌어안고 그 품 안에서 저는 눈을 감아요. 그의 심장 소리가 들리고 그 소리가 제 심장과 같은 박자로 뛰는 것 같아요. 창밖으로는 또 밤이 내리고 있고 가로등 불빛이 커튼 사이로 새어 들어오고 저는 그 빛을 보면서 생각해요. 이 밤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아침은 또 올 거고 우리는 또 일어나서 각자의 하루를 살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밤이 되면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제게 조용한 용기를 주세요. 당신도 외롭지 않다는 걸 저도 알고 싶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